광해군이 즉위한 시대는 나라가 멀쩡한 시기가 아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다. 국토는 크게 훼손됐고 백성은 지쳐 있었고 나라 살림은 바닥이었다. 이때 왕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굴러가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광해군은 그 역할을 맡은 왕이다. 광해군의 첫 번째 업적은 전후 복구와 정비다. 전쟁이 끝났다고 나라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행정도 무너지고 재정도 흔들리고 민생도 같이 무너진다. 광해군은 전쟁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구 정책과 정비를 추진했다. 즉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기보다는 전후 수습을 위한 방향성을 잡고 실행에 옮긴 왕이었다. 광해군을 평가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대동법이다. 당시 조선은 공납 제도가 큰 문제였다. 지역마다 특정 물품을 바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착취가 터졌다. 백성 부담은 늘고 현장은 무너지는 구조였다. 대동법은 이를 쌀이나 동전 같은 방식으로 통일해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었다. 광해군 시기 대동법이 시행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후 제도가 더 확장되는 기반이 된다. 즉 광해군은 민생을 건드리는 개혁 흐름에서 중요한 고리를 만든 왕이다.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적인 외교 노선을 취했다. 광해군의 가장 큰 업적이자 동시에 가장 큰 논쟁이 되는 부분은 외교다. 당시 국제 정세는 명나라가 약해지고 후금이 강해지는 시기다. 조선이 명나라에만 올인하면 후금과 충돌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후금에만 기울면 명나라와 관계가 무너진다. 광해군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균형을 잡으려 했다. 이걸 흔히 실리 외교, 중립 외교라고 부른다. 광해군 외교가 현실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조선은 명분이 강한 나라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정통성, 명분은 그 자체가 정치 무기였다. 그래서 광해군의 외교는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구조였다. 외교가 틀렸다기보다 그 외교를 틀렸다고 만들 수 있는 명분이 강했다. 광해군이 폭군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다. 권력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정통성 논란이 있으면 왕은 흔들린다. 왕이 흔들리면 정치가 거칠어진다. 반대파를 더 강하게 누르고 정적을 더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강경책이 늘어나고 평가도 극단으로 갈린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군과 폭군의 얼굴이 동시에 생긴다. 광해군은 폐위된 군주다. 조선은 폐위된 군주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광해군은 광해군으로 남는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역사적 평가라기보다 정치적 결론에 가깝다. 왕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왕이 무너질 때는 칼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 떠난다. 신하들이 돌아서고 군이 움직이지 않고 보고가 끊기고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 그 순간 왕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이미 왕이 아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반정이 일어난다. 이게 인조반정이다. 반정의 논리는 단순하다. 정통성 문제, 정치 운영 방식, 외교 노선 문제를 한꺼번에 엮어 광해군을 교체할 명분을 만든다. 반정은 성공하고 광해군은 폐위된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군으로 남는다. 광해군은 명군인가 폭군인가 둘 중 하나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전후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운영 정상화를 추진했고 민생 개혁 흐름을 연결했고 현실적인 외교를 고민했다. 이건 명군의 얼굴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강경한 운영이 반복되며 폭군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건 폭군의 얼굴이다. 진짜 결론은 이것이다. 광해군이 무너진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정치를 이길 만큼 신뢰와 기반이 단단하지 못했던 것이다. 왕은 똑똑하기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게 끊기는 순간
왕은 하루 만에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쌓여 있던 것이다. 광해군은 조선을 살리려 했던 왕일 수도 있고 조선을 더 흔들어버린 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광해군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끝나지 않는다.